동생 일은 어쩔 수 없는 거였어. 장남이 동생 안 도우면 누가 도와주겠어? 그럼 아범의 그런 행동 때문에 우리 가족이 고생하는 건 상관없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따져 묻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시댁 돕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제 부모님도 계시고 제 마음도 있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출가 외인이야. 여자가 친정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에 제 속이 뒤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올해 63살이 된 김경자입니다. 평생을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하고 터놓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제 마음 깊숙이 쌓인 모든 이야기를요. 35년 전 28살의 나이로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을 때만 해도 평범하지만 단란하게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한 꿈을 꿨습니다. 저희 남편은 전형적인 한국 가장의 모습이었죠. 효를 굉장히 중시하는 스타일이었죠. 결혼 전부터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경자 씨,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해. 난 그렇지 않으면 결혼이 어려워. 그때는 몰랐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남편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는 상상도 못하고 그렇게 저는 결혼하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올해 85이 되셨습니다. 결혼 전부터 늘 장남인 저희 남편을 최고라고 하시며 남편에게 굉장히 의지하셨던 분이셨죠. 정말 몰랐어요. 효자 그리고 아들을 끔찍히 사랑하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 얼마나 힘들지. 결혼 후 초기 10년은 시댁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그 시절에 몸무게가 늘 저체중이었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마음의 병이 그렇게 무서운 건지 그때 깨달았죠. 어른 모시고 살면서 늘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밥 준비하고 빨래하고 집안 정리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만족스러워 하시지 않으셨죠. 늘 제게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잔소리하셨습니다. 너는 어떻게 음식 솜씨가 늘지를 않니? 요리학원까지 다니며 열심히 준비했지만 문득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날 선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어깨가 잔뜩 웅크려졌습니다. 철수는 이런 반찬 안 좋아한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친정 생각만 하지 말고 시댁을 진짜 집으로 여겨라. 매일 아침 거울을 마주할 때마다 제 얼굴이 하루하루 더 초라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만 서면 알 수 없는 힘에 눌린 듯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가엔 잔주름이 늘고 입꼬리는 점점 힘없이 아래로 내려앉았죠. 하지만 저는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맏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이어갔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그 10년을 채운 뒤에야 저는 남편에게 분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제 분가 요구를 남편과 시어머니는 탐탁지 않게 여기셨어요. 왜 굳이 나가서 살려고 하느냐? 큰 집에서 어른과 함께 살아야 돈도 절약되고 삶의 지혜도 배우고 그러는 거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민호와 민영이 공부방도 마땅치 않고 저희도 애들 생각해서 좀 더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분가 후에도 시어머니는 우리 집을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셨습니다. 열쇠까지 가지고 계시면서 말이에요. 내가 오는 게 불편한 건 아니지? 시어머니가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친정 식구조차 부르기 힘들었습니다. 분가를 하고서도 제 집에서조차 눈치만 보며 살았죠.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바보같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도 시집살이였지만
경제적인 부담도 정말 컸습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은 남편의 월급 3분의 1을 늘 시댁에 갖다 주었기 때문이죠.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남편은 그런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머지 월급으로 생활비부터 아이들 교육비를 감당하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크고부터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이들이 원하는 학원 하나도 보내주기 힘든 사정이었으니까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파출부 일도 하고 마트 캐셔 일도 해보았죠. 대부분이 몸이 고된 일이었기에 아이들 챙기랴 일하느랴 지내다 보면 늘 지쳐 쓰러져 잠들곤 했죠. 발이 퉁퉁 부어도 참고 일했습니다. 민호와 민영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마트에서 하루 종일 서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리는 바늘로 쑤시는 듯 아팠고 어깨는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그래도 집에 돌아와서 자식들 얼굴을 보면 그나마 기운이 났습니다. 엄마, 오늘은 괜찮았어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볼 때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만 신경 쓰렴.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지만 참고 견뎌냈어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 고생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월급이 나오면 장남이니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매달 시어머니께 꽤 큰 용돈을 드렸고 어머니가 더 필요하다 하시면 기꺼이 보태주곤 했습니다. 그 돈이 우리 살림을 얼마나 쥐어짜는 건지 알면서도 말이죠. 여보, 이번 달은 어머님께 드리는 돈 좀 줄일 수 없을까? 민호 학원비도 있고. 당신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머니께 효도하는 건 당연한 장남의 의무고 내가 아니면 누가 드려?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참고 산 세월이 벌써 30년이 넘어버렸죠. 아이들은 자랐고 저는 늙어갔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지고 머리카락에 흰실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꿈은 사라졌어요. 제가 뭘 좋아했는지, 뭘 하고 싶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이겨내는 것. 그것이 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엄마, 괜찮아? 민영이가 가끔 물어볼 때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또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거든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 후 직장에 들어갔고 홍기가 꽉 찬 아들 민호가 결혼을 선언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뭐라도 보태주고 싶은 제 마음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니 기쁜 마음이 더 컸죠. 손주 볼 생각에 설레기도 했고요. 아들 민호의 결혼 소식에 온 가족이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예식장 보러 가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밝은 표정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민호가 드디어 장가 가는구나. 제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어요. 마침 남편도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때라 결혼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기였습니다. 여보, 퇴직금으로 우리 민호 결혼하는데 좀 보태주자. 남편이 게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그럼 너무 좋지. 안 그래도 걱정이 많았는데. 오랫동안 근속한 남편의 퇴직금은 1억이 훌쩍 넘었고 1억 정도만 지원해줘도
아이들 전세금의 보탬이 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죠. 아들의 결혼이 결정되고 처음으로 넉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호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니 정말 감사해했죠. 어머니, 집안 형편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가 마음껏 지원 못해줘서 오히려 미안해.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른 무거운 발걸음이 현관에서부터 들렸습니다. 여보, 퇴직금 민호 도와주는 거 어려울 것 같아. 저는 놀란 얼굴로 물어보았죠. 왜? 갑자기 무슨 일인데? 남편의 표정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왜 저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그게 남편이 말을 망설였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 제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불안한 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동생이 사업이 엎어지면서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나 봐. 나도 어머님한테 들었어. 그래서 일단 도와주기로 결정했어.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잘못 들었기를 바랐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장남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얼마나 보내드렸는데?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드렸어. 몇 천 안 남았어.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거든요. 민호 결혼 비용은커녕 남편이 계획하던 창업 자금도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민호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제 목소리가 메말라가고 있었어요. 결혼 비용 도와주기로 약속했잖아. 미안해. 민호는 당장 내가 안 도와줘도 방법이 있지만 동생은 거리에 앉게 생겼으니 얘가 어떻게 모르는 척해. 남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말이 공허하게만 들렸습니다. 남편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본인 자식 와이프보다도 항상 시댁이 우선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늘 희생만 하며 살아야 했을까? 그렇게 살아온 세월을 떠올리니 가슴 깊숙이 먹먹함이 밀려왔습니다. 마트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한 제 발과 허리가 더욱 아프게 느껴졌어요. 제가 흘린 땀과 눈물이 모두 헛된 것이었나요? 민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제 가슴은 날카롭게 찔렸습니다. 엄마, 말씀하신 그 돈 언제쯤 가능하세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내 아들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아서 입이 끝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막내딸 민영이도 눈치를 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아니야, 괜찮아. 또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그런 저의 기분과 집안 분위기를 느꼈는지 눈치를 보는 것 같긴 했죠. 하지만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당당하셨어요. 장남이 원래 그런 거다. 동생들에게 베풀면 그게 다 내 자식들한테 가는 거야. 전화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제 속이 뒤틀렸어요.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손주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고. 그간의 세월이면 충분했어요. 이제 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시댁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시동생 시누이 모두 참석한 자리였죠. 눈치도 없지. 시누이는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새로 산 옷을 입고 와서 자랑하고 있었어요. 요즘 남편 사업이 잘 돼서 살만나 정말. 시누이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묻어났어요. 저는 속으로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민호 결혼 비용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때 시누이가 무심코 한 말이 저에게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오빠도 내가 옷 한 벌 해줄게. 오빠가 나 결혼할 때 우리 집 가정가구 다 해줬잖아. 정말 고마웠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시누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오빠 덕분에 나 체면 안 깎이고 시집 갔잖아. 평생 잊지 않을게.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아들 학원비가 모자라 끊을 수밖에 없을 때도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던 그가 뒤에서는 시누이 결혼 자금을 대주고 있었다는 걸.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이 수년간, 아니 결혼 생활 내내 저 모르게 시댁으로 흘려보낸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고 거친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아버지 병원비에 내 결혼 자금에 정말 오빠 같은 자식도 없어. 시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 병원비는 또 뭘까? 그것도 나 몰래 드린 거겠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남편을 붙잡고 따졌어요. 도대체 나 몰래 시댁에 갖다 준 돈이 얼마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억압했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시누이 혼수부터 시작해서 매달 용돈, 명절마다 따로 드린 돈까지 다 계산해봐. 여보, 진정해. 진정이 돼. 내가 지금까지는 그래 그러려니 했어. 근데 민호 결혼자금까지 퍼다 줘야 속이 시원했어. 나랑 우리 애들은 당신한테 대체 뭐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수년간 쌓인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허락도 없이 문을 따고 들어오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내가 이런 식으로 우리 아들을 잡아왔구나. 뭘 그렇게 소리를 질러? 아들이 부모 형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잘난 아들 덕분에 어머님은 호강하셨을지 몰라도 저는 이날 이때까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난 친정이 어려울 때도 돈 한 푼 못 드렸어요. 우리 애들 먼저 챙기고 먹이느라 늘 마음 아팠지만 참고 또 참았다고요. 남편을 향해 쏟아낸 제 말에는 수십 년간 쌓인 울분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민영이 학원비랑 생활비 벌겠다고 파출부일, 마트 캐셔까지 안 해본 게 없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난 그 흔한 용돈 한 번 친정 부모님께 제대로 드려본 적 없다고요. 당신이 그 잘난 효자 역할 하는 동안 나는 평생을 불효녀로 살았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잘나지 그랬어?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나한테 용돈 주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우리 아들 돈. 그럼 제가 수십 년 동안 벌어온 돈은 뭔데요? 어머니, 저도 남편 못지않게 열심히 일한 이 집의 가장이에요. 제가 없었으면 이 집이 어떻게 굴러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눈이 돌아갔구나. 이 상황에서 제가 미치지 않고 괜찮으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늘 남편과 어머님 눈치만 보며 살았어요. 친정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제대로 된 마지막 효도 한 번 못 해드렸다고요. 제 목소리가 거실 안을 메아리쳤습니다. 이제 선택해, 당신.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대로 이혼할지 아니면 도련님이랑 어머니한테 그동안 준 돈 받아올지 지금 결정해요.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요.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저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철수야, 내 처가 더위를 먹은 거냐? 어디 이게 시어머니 앞에서 나올 소리야?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나요? 민호도 어머님 손주 아닌가요? 손주 결혼하는데 꼭 그렇게 돈을 빼앗아 가야 속이 시원하세요? 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두 여자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시선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너무 곤란하잖아. 진정하라고? 나는 그동안 정말 충분히 참았어요. 제 마지막 외침이 거실 안을 울리며 무겁고 싸늘한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퇴직금을 모두 시댁에 쏟아붓는 바람에 아들 결혼식은 물론 남편이 퇴직 후 준비해 두었던 창업의 기회까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남편은 다시 일을 찾아야 했죠. 그러나 일자리를 구하는 남편을 보며 저도 자식들도 그 누구도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전부 그의 자업자득이라는 것을 오히려 민호와 민영이가 아버지에게 따졌어요. 할머니와 삼촌, 고모가 아니라 저희 가족을 보살피는 게 맞지 않으세요? 민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할머니도 할머니지만 아빠 믿고 결혼한 엄마는 도대체 뭐예요? 그럴 거면 결혼을 하지 말으셨어야죠. 두 아이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할머니 늘 엄마한테 그렇게 막말하시고 엄마는 나가서 늘 고생하는데 아빠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민호의 날카로운 지적이 남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빠, 엄마 친정에는 언제 한번 용돈이라도 드린 적 있으세요? 민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도 제대로 된 효도 한번 못 해드렸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이들이 모든 걸 다 보고 있었구나. 남편은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효도가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상처만 주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미안하다. 아빠가 어리석었다. 남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며칠 후 남편은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꿇어앉은 그의 모습을 보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내가 어리석었어. 남편의 눈가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모르고 난 그저 그게 내 의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아.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과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풀릴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고 시댁 눈치 보고 애들 키우면서 내 인생은 없었어요. 제 목소리에는 깊고 오래된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정말 지쳤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힘없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 어머님 댁 지원도 완전히 끊고 오직 우리 가족만 생각하며 살게.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동생 일은 어쩔 수 없는 거였어. 장남이 동생 안 도우면 누가 도와주겠어? 그럼 아범의 그런 행동 때문에 우리 가족이 고생하는 건 상관없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따져 묻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시댁 돕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분은 절대 변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제 부모님도 계시고 제 마음도 있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출가 외인이야. 여자가 친정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에 제 속이 뒤틀렸습니다. 이런 분과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다는 게 한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점점 더 힘들어했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경자도 할 만큼 했어요. 너 지금 내 앞에서 내 처편을 드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층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 말이 틀렸다는 거야? 남편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는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퇴직 후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나서는 그의 뒷모습이 유난히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날 저녁 지친 모습으로 돌아온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이제야 깨달았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 알 것 같아.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35년간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으니까요. 이제 당신의 그런 말로는 절대 믿지 않을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럴게. 정말 달라진 모습 보여줄게. 남편의 다짐이 과연 진심일까요? 35년간 굳어진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정말 후회하고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경비 일을 시작한 뒤에도 매일같이 집에 돌아와 제게 말했으니까요. 여보, 앞으로 어머님 댁 경제적 지원은 완전히 끊을 거야. 그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에게만 집중할 거야.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더라. 남은 인생은 당신과 애들 위해 살게.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반복된 일이 정말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요? 그때 민호와 민영이가 대화를 듣고 조심스럽게 중재에 나섰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영이가 살짝 망설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마지막 기회를 한 번만 주시는 건 어때요? 아빠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민호가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잘못 살았다고 인정하잖아요. 남편도 제게 시선을 고정한 채 덧붙였습니다. 당신 마음이 바뀔 때까지 내가 뭐든 노력할게. 아이들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여전히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정말 남편이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시어머니가 과연 남편을 가만둘까?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변화 신호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또다시 돈이 필요하다며 전화를 하신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제는 경제적 지원은 어렵습니다. 저는 할 만큼 했잖아요. 동생들에게 연락해 보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흔들림 없이 확고하고 단호했습니다. 제가 드린 퇴직금이 마지막이었어요. 이제는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 살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불효막심한 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머니, 저 정도면 충분히 한 거잖아요. 남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민호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더 이상 저한테 돈 요구하실 수 없으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남편이 변하고 있는 걸까요? 제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직접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철수야, 어제 전화로 한 얘기 내 진심이냐? 내 처가 시켜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니고?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제 진심 맞아요. 이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머님, 저도 이날이 때까지 할 만큼 했잖아요. 남편이 이렇게 시어머니 앞에서 맞서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아주 망쳐놨구나. 착한 내 아들을 부추겨서.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경자는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평생 시어머니께 맞서 본 적 없던 남편이 저를 감싸는 모습을 보자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그날 저는 남편의 모습에서 작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변화가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당신 정말 약속할 수 있어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시댁의 경제적 지원은 절대 하지 않고 우리 가족에게만 집중하는 거. 약속할게. 나 이번 일로 정말 많이 깨달았어. 남편의 눈에는 거짓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도 철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이제는 정말 안 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풀타임으로 일하던 마트 근무 시간을 줄이고 평생 하고 싶었던 요리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여보, 요리 배우는 거 재밌어? 예전부터 관심 있었잖아. 남편이 제 꿈을 응원해주는 모습이 아직도 신기했습니다. 응. 드디어 나도 여유라는 걸 가지고 살아보네. 이제 어머님 용돈 같은 거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우리는 목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작은 식당을 차려보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남편의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민호와 민영이도 우리 부부의 변화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아빠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가족이 하나로 단단히 뭉쳐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삶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렇다고 너무 늦은 건 아니라고 믿어요. 오늘 아침 거울 속 제 얼굴엔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잃어버렸던 그 미소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여보, 늦게라도 깨달아줘서 고마워. 제가 말하자 남편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참고 기다려줘서. 이제 저는 진정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야 진짜 살 것 같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좀 늦었지만 그래도 변화하기 시작한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믿음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제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우리들의 이야기방에서 진심을 전했습니다.